어디서 들으실 수 없는 돈에 관해 민감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나 가성비 아이템 영상과는 다른 진정한 자산 관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세대별 20대부터 40대까지 마주하는 현실적인 일상의 잘못된 행동과 그 대책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는 자유로운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소비가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 자산 격차로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라는 이름 아래 지금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소비에만 쏠려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자금도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항목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하는 방식은 비단 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관리에도 해당하며 이 재정 관리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바꿔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연 10% 수익률의 자산이 금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렇게 모인 자산은 약 1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 10년 후에 매달 100만원씩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더라도 복리의 차이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투자해도 앞서 시작한 여러분의 자산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 시작한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우위입니다. 자산 관리라고 앱을 쓸 필요도 관련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적어보시고 그중 3가지를 고른 뒤 소비를 그쪽에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매달 정해진 금액에서 소비와 저축 투자의 비율을 나누어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축과 투자에 많은 퍼센티지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5%만 둬도 괜찮습니다. 특히 차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 주유비, 관리비, 주차비, 재산세, 보험비까지 월 100만원 수준에 가까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산 차량은 2천만원짜리 중고차인데 안 사고 6년 동안 금을 샀다면 거의 1억을 모을 금액입니다. 이때부터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는 월급으로 그 차이를 메꿀 순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치킨 게임입니다. 정해진 돈을 누가 더 가지고 있냐 싸움입니다. 또한 20대가 자주 빠지는 또 다른 소비 함정은 작은 지출의 합리화입니다. 커피, 배달, OTT, 렌탈, 구독 서비스 등이 있죠. 자본주의, 즉 소비시장에서 소비하지 못한 것들 비싼 차 좋은 옷 여행 등을 대신해 작은 소비는 손쉽게 지출하지만 잠시의 인내가 여러분을 더 빠른 부의 자유로 안내할 겁니다. 인내 속에 걷다 보면 언젠가 정답 속에 걷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3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사회적 압박과 내 집 마련 첫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수입도 증가하지만 고정 지출 또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흘러가는 대로 보내면 자산 격차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쫓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월세, 전세, 매매, 주거 형태 결정은 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LTV를 고려해야 하고 현재 자신의 투자 상황을 고려한 평균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이 적고 대출이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테지만 자산의 규모와 평균 자산 성장률이 높다면 월세의 선택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매매의 경우 투입된 자산액 대비 주택의 총가격, 부동산 상승률,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매한다면 투자보다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만약 30대에도 저축과 투자를 뒤로 미루는 순간 앞서간 사람들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3배, 4배 이상의 돈을 저축 혹은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는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진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자할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대부분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확신을 만드는 공부, 즉 자기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만의 전략서를 만들어 두세요. 어떤 산업을 좋아하는지, 어떤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특히 30대는 결혼을 계획하거나 이미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돈의 방향이 다르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해집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으면 결국 합산이 아닌 분산이 되죠. 나 하나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부부 재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거나 경제관념의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소득이 상승하면서 수비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이 보상 소비로 흘려보내는 습관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20대의 저축과 투자를 조금만 해도 괜찮지만 더 이상 30대부터는 10%만 모으거나 저축하는 습관은 부족합니다. 다시 소비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할 시기입니다.
30대는 단순한 전환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의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앞으로 미래를 가르는 결정 구간입니다. 40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시기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곧바로 바로 나가는 때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주택 확장, 차량 교체, 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등 재정적 압박이 전방위로 밀려오는 시점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저지른 재정 실수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이의 교육과 체면이라는 이유로 집과 차의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는 경우입니다. 이는 곧 유동성 있는 자산을 고정비에 묶어버리는 선택이 되고 복리의 시간과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좋은 학군과 넓은 평수를 위한 이사가 수억 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해 이사하게 된다면 그 돈은 단순히 넓은 거실과 새 차가 아니라 임대 수익을 주는 두 번째 자산, 제2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자산 확보를 미루게 하고 여러분의 은퇴를 정년 65세가 아닌 75세까지 미뤄줄 겁니다. 특히 40대는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 확보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 많은 부모가 사교육에 과도한 지출을 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차라리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을 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출에 은퇴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의 재정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역부양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평가에 의하면 여전히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금융 지식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특히 경제교육은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성인이 되었을 때 고위험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를 통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금융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본인과 자녀의 금융교육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집값 하락을 기다리며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집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화폐 유통량 증가, 세계 금리 인하 등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시대에 실제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갈수록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싼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없는 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합리적 소비가 아닌 진짜 자산 관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